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험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0점에서 70점 정도로 고르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컨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이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험은 전 과목에서 80점을 만점이라고 설정을 하고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하 점수를 50점이라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6과목들 중에서 그나마 공부를 하기에 조금 수월한 과목을 학원의 강사들이나 수험생들은 중개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를 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나 난이도가 낮았고 상식적인 문제들이 다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효자 과목이라고도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수험생들이 어려운 공법은 과락만 면하고 중개사법에서 보충을 하면 된다고 위로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소망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버려야 합니다. 지난 시험부터는 출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 경우에도 지난 시험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만 출제가 된다면 90점 이상, 아니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평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결과는 점수가 겨우 70점이었습니다. 오히려 1차 시험 과목에서 계산 문제를 전부 찍기를 한 부동산 학결은 보다도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문제들이 지난 과거의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들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효자 과목이니 하는 것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과목들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골고루 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시험에서 최하 점수는 공법이 60점이었고 최고 점수는 부동산 학개론으로 72.5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시험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계산 문제는 풀어볼 생각도 할 수도 없었고 전부 찍었었습니다. 그 결과 3문제를 맞췄습니다. 8문제를 찍어서 3문제를 적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찍기 신공의 적중률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첫 번째 과제는 절대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에서 계산 문제는 모두 무조건 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 문제 공부들을 포기를 하면은 우선은 공부의 범위가 줄어들고 계산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공부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도 70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파트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산 문제는 공식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정답을 찾기는 더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계산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을 풀어볼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100분 이내에 민법을 포함 80문제 중에서 다른 문제들을 전부 다 풀고 계산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수험생이라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시험형 인간, 공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 방송은 공신들이 아닌 평범한 수험생들을 위주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 수학, 계산 문제에 상당히 자신이 있고 한 문제를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수험생은 예외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60점에서 70점을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학습의 양을 줄여서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민법의 경우 기본적인 법조문은 무조건 암기와 이해를 해야 하고 판례지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법 문제의 70% 정도가 판례에서 발췌를 해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 과목에서 문제들을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판례 사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서 내린 판결의 예입니다. 그래서 상식이나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은 오직 판례집을 통하여 반복 학습을 하면서 숙지를 하고 눈에 익혀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의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전부 포기를 하는 대신에 다른 파트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계산 문제를 포기하게 되면 공부가 많이 수월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다소 공부를 하기에 조금은 더 편안할 것입니다. 주로 우리들의 실생활과 많이 연관들이 있거나 상식적이어서 생소한 것들이 다른 과목들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험부터 상식을 벗어난 판례 문제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으니 이 과목도 관련된
판례들을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포의 법이라고 하는 공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학습을 해야 할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많은 암기와 이해력을 요구를 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숫자를 암기하는 부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암기를 해야 하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암기를 한 것들끼리 혼동이 와서 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극복을 하는 방법은 반복과 피드백 그리고 고정입니다. 기억을 했다가 잊어먹고 또 기억을 하면서 혼동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의 시간이 지나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먼저 전체적인 체계도를 숙지를 하고 그 체계도라는 큰 기둥에 줄기와 가지, 잎사귀를 붙여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법은 학습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출제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교재와 강사를 한 곳에 한정을 두지 말고 타 학원, 타 강사들의 특강들을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소유한 다수 강사들의 특강 자료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법과 세법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하여 교과서적이고 법조문이나 법리적으로 정직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두 과목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 만큼 학습량이 많습니다. 특히 세법의 경우는 매년 개정이 되고 공표가 되면 그해 시험에 즉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세법을 주의 깊게 학습을 해야 하고 세법 개정 특강을 꼭 수강할 것을 강추합니다. 반복 학습을 하는 방법은 우선은 강의 시간에 강사들이 강조하는 부분부터 암기와 이해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에 그 많은 양의 학습량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복해서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지식은 쌓여가고 미루어두었던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 둘씩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눈에 익혀두는 정도까지라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유사한 문장들이 출제가 되면 정답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우선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보기 예문에서 정답을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선은 보기의 예문들 중에서 정답의 범위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찍기를 하여도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모든 자격시험에서 정답의 번호 1번에서 5번까지 숫자를 균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모두 찍기를 하였기 때문에 나름의 확률과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0회분 정답의 번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당 40문항의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같은 번호의 정답의 수는 동일하게 번호 1번에서 5번의 정답의 수가 각각 7개에서 9개 정도로 비교적 균등하였습니다.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은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인데 순수하게 계산 문제만의 경우에는 균등 확률의 적용이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면서 시험지 맨 윗장의 공백에다가 정답을 확신하는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번호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 발을 정자로 표기를 하면서 정답의 숫자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정답의 확률을 계산해서 찍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5개 예문 중에서 우선은 틀린 것이 2번과 5번, 옳은 것이 1, 3, 4로 나누고 그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라면은 2와 5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시험지 맨 앞장에 정답의 숫자를 적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정답이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몰빵으로 찍었습니다. 찍는 것에도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찍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계산 문제 8문제 중에서 3문제를 적중하였습니다. 거의 27% 정도의 적중률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정답만 피해 다니다가 하나도 못 맞힐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찍어야 하고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것이 찍기 신공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2번, 3번 읽어봐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2번 이상 읽어보면서 시간만 낭비를 하고 정답도 못 찾는 가오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시험은 절대적으로 시간과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빨리 찍고 넘어가고 전체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고 보기 예문들 중에서 정답을 찾았다면 다른 예문들은 보지도 말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찍는 것도 실력이고 찍기 신공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전 과목에서 60점에서 70점을 받고 합격이 가능할까?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공법은 까락만 면하고 중개사법 공부에 집중을 하여 만회를 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효자 과목이니 하는 것은 없다고 이미 방송에서 수차례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체 과목들이 동일하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골고루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합격이 가능해집니다. 본시험을 치르기 2개월 전부터 모의고사에서는 전 과목 50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핵심 요약 메모장을 작성하고 2시간 이내에 일례독이 가능할 정도의 학습량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 1개월 전부터는 학습 방법도 완전히 시험장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학습을 하는 순서도 시험을 치르는 순서대로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중개사법과 공법, 공시법과 세법의 순서대로 공부를 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 시간표대로 시험이 끝나면 끝난 과목은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암기를 해둔 숫자들이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시청을 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의 방송 재생 목록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를 검색하여 처음부터 시청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방송은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1개월 전, 일주일 전, 시험 당일의 최종 마무리 공부와 점검, 시험 당일 준비물과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좋은 의견들과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가입을 하시면 핵심 요약 정리 파일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